안녕하세요. 김치복도빵TV 김소장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말을 할 때 항상 잘 알아야 할 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 즉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때론 내가 임대인이 될 때가 있고 임차인이 될 때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 새 끼고 매매할 때 세입자 동의 없이 매매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주제였는데, 이번에 이어서 그와 파생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한 경우에 집주인은 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반환해 줘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대다수의 임대인, 집주인들은 계약 기간 동안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임차인의 급작스러운 사망 시 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든 월세든 세를 준 집에 이 세입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자, 보자면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 계약관계,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누구한테 이 사망하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이 뭐 자식도 없고 사촌도 없고 연고가 아무것도 없어 무용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자식들끼리 이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가 이 전세금 말고도 다른 재산이 많아, 그래서 상속 분쟁이 생겨 자녀들끼리, 그랬을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크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씩 바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이 계약관계입니다. 아직 돌아가신 세입자가 남은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랬을 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세입자 사망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 원칙에 따라서 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은 상속자가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즉시 상환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협의를 봐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대체해서 넣어두든지,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 지내다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내두든지, 일반 전세 계약에 맞게 또 동일하게 반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상속자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자, 세입자의 상속자분들 역시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입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혼자 살던 세입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전입이 안 돼 있어, 가족이 혼자 살던 세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제적 처리가 됩니다. 제적 처리가 되면 이 기존 대항력이랑 확정일자의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돌아가신 세입자의 가족분들은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점유 확보를 해야 돼요. 이 대항력을 다시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전입 다음 날부터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죠.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이걸 악용해서 또 뭐 내 순위가 선순위에 있다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속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실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어쨌든 상속인이랑 협의가 됐든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사망한 세입자의 전세금, 이 보증금 반환을 집주인 입장에서 해줘야 될 건데, 이번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자면 원칙은 법정 상속인입니다. 이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서 뭐 직계, 존속, 비속, 뭐 반계, 혈족일이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족과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입자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필요서류 확보하고 돈, 전세금 반환하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사실혼 관계가 나옵니다. 사실혼 관계가. 혼인신고 안 됐는데도 같이 살았던 사이인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조입니다. 자, 임차인이 상속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식들이 없다 소리예요. 가족 친지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데 같이 전입해서 안 살았다고 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자, 집주인분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동거하는 사람이 있어.
또 뭐 노부부 같이 살 겁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거죠. 그랬을 때 그 법정상속인 자녀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급하게 되면 또 송사에 휘말리거나 또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법정상속인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사례가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자주 있는 사례입니다. 자, 어떤 아파트에 5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땡땡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주인한테 법정 상속자, 이 큰아들이 뭐 가족관계 등록부, 뭐 사망진단서 다 들고 와서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이 전세 보증금, 5억의 전세 보증금을. 당연히 인감증명서까지 다 들고 왔어요. 집주인은 큰아들이고 뭐 필요서를 다 확인하고 당연히 큰아들에게 5억 전세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할머니 나머지 자녀들이 집주인에게 소송을 겁니다. 자, 할머니가 이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죠. 둘째, 셋째, 넷째 자녀가 4명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한테는 필요서류랑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이 3명의 자녀한테는 집주인이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이 5억을 2번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설상가상으로 어때요? 자, 짐 빼달라고 이제 돈 줬으니까 짐 빼달라고 명도 요청했는데 큰아들은 돈 받고 연락 두절됐어. 그 이 나머지 세 자녀한테 짐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습니까? 자기들은 돈도 받은 것도 없는데 안 빼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선 영상에 설명한 것처럼 이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판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선 문제가 안 생기려고 하면 집주인들은 이 법정상속인의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망인 기준, 돌아가신 분 이름 기준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자녀분들은 이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를 떼게 되면 돌아가신 분은 이름 옆에 제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상속인, 실제 상속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앞선 사례처럼 형제들이 많잖아. 그럼 상속인끼리 협의된 반환 요청,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첨부된 밑에 거랑 이어지는데 아까 큰아들이 받았다 했죠. 큰형이 대표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서는 그냥 동의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서 떼면 용도 적는 란이 있어요. 밑에 인감증명서 밑에 용도 적는 란에 자필로 저는 요거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자필로 고인 보증금 지정 대표자 수령 동의 내용을 기재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집주인이 확인해야 될 마지막 3번째가 이 무용고자와 상속 분쟁이 있어요. 이 세입자가 혼자 살다 돌아가셨는데 도저히 법정 상속자, 자식도 안 나타나고 뭐 가족도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내가 확인이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속 분쟁이 있어요. 자식 간에도 일어날 거고 앞선 설명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이랑 법정 상속인인 이 자식 간에서도 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세입자가 전세금에 기타 재산이 많아. 이럴 때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야. 이럴 경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전세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 무용고자, 법정 상속자가 확인이 불가능한 무용고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이런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분쟁이 커서 빨리 나는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전세금 변제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에다가 돈을 대신 맡긴다는 거죠. 자, 이 공탁이라는 제도가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간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송한다 해갖고 내가 좀 나중에 늦게 줘가지고 또 전세금 지연이자라든지 이런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 정리하면서 체크 포인트와 제가 실제 실무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순위 상속자들 다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받고 동의서 받아서 상속자한테 돈 주면 된다고 했지만 실무에서는요. 여러분 무조건 법원에 변제 공탁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왜냐하면 이 공탁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기는 건데 상속자들한테도 뭐 법원 가서 찾아가라 하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 공탁이 사실혼 분쟁이나 상속 분쟁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했는데 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안 나오는 혼외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혼외자식이죠. 이런 문제가 생겨서 혼외자 문제로 또 분쟁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실무에서는 저는 공탁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해서 절대 임의로 짐을 빼면 안 되겠죠. 이건 주거치니까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폐물이 많았다, 뭐 우리 아버지가 근계가 있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고령세입자 계약 시 자녀 연락처를 특약으로 기재해서 비상연락망을 확보해
참고해 놓으세요.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집주인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탁이랑 이어지는 건데, 무조건 여러분들 순서는 집주인분들 짐 빼는 거 명도 확인 후 전세금 반환 순서입니다. 동시이행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공탁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공탁 어떻게 하냐면, 자, 짐을 빼는 거 아침에 확인했어. 큰아들이 짐을 빼고 있어. 그럼 내랑 확인했으면 둘째 아들한테 짐 빼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저랑 가서 법무사 사무실 가서 변제 공탁합시다. 요즘 법무사 사무실 가면 전자공탁으로 간단하게 금방 되니까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돈 받고 나서 하겠다 이래 되면 나중에 또 명도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자, 그리고 뭐 고령이라든지 고령이 아니신 분들도 뭐 세입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특히 전세 대출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전세 대출 세입자. 요즘에 뭐 은행에서 질권 설정, 채권 양도 이래 하는데 이걸 등기부에 따로 기록을 안 합니다. 대신에 이 전세 대출 받는 세입자들한테 집주인분들은 이 채권 양도와 질권 설정에 대한 통지문을 받았을 거예요. 이 통지문을 받았다면 무조건 전세 보증금은 상속자가 아니라 은행에다가 먼저 반환하세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전액을 반환하게 되면 상속자들한테 나는 은행에다가 반환했으니까 너네가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은행에 가서 찾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전세 대출도 또 잘 모르시는 분인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은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 몇 해 전에 취미삼아 시작한 유튜버가 구독자 10,000명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상은 자주 못 올려도 항상 여러분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동산